내 아들이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이 부부가 도착만 하면 아이고 내 아들 오늘하고 진짜 고생했다. 내 아들만 보여. 우리 시어머니 눈에는 누구만 보여? 내 아들만 보여. 그래서 옆에 타고 온 며느리는 그래서 너무 고생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자, 명절 연휴에 누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명절이 되면은 다 각자 자기 집 가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시댁부터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지.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명절 문제로 미친 듯이 싸우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과한 거예요. 실제 이 부부들에게 상담을 좀 해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해드리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요 카페에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며느리를 위한 영상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우리 며느리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 말만 알아도 명절 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와 우리 아들 오늘아 너무 고생했다. 내 아들만 고생한다는 시어머니. 자, 무슨 얘기냐. 장거리뿐만이 아니고 명절 때는 유독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시댁 갈 때 남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이 부부가 도착만 하면 아이고 내 아들 오늘하고 진짜 고생했다. 내 아들만 보여. 우리 시어머니 눈에는 누구만 보여? 내 아들만 보여. 이런 시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옆에 타고 온 며느리는 그냥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지금 이게 결혼 신혼 초에 첫 명절이었을까요? 몇 번 갈 때마다 이랬을까요? 통은 갈 때마다 그럴 거. 그렇죠. 그럼 이 남편은 이걸 느꼈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없을 때 엄마한테 엄마가 그런 행동할 때마다 너무 민망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기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해야죠. 자, 최근에 어떤 시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몰랐다는 거야. 자기 행동이 며느리가 그렇게 서운해하는지 전혀 몰랐대요. 그냥 아들이 고생했고 운전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들 보지 마세요, 어머니. 운전은 아들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오기 제일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은 며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거움에 대해서 와줘서 고맙다 이 말 몇 마디만 해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벼워지겠죠, 발걸음이. 며느리들이 발걸음이 무겁게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의 역할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무시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아들을 좀 뺏겼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잘 키워놨더니 제가 뺏어갔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혼 안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에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총각으로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왠지 장가 가니까 또 서운해. 이중적인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질투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며느리를 미워하고자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왠지 소외감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며느리 더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파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머니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면 누가 좋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며느리한테 잘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다? 시어머니가 제일 행복할 수 있죠. 내 아들이 잘 살 테니까. 이런 거를 시어머니들이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이 어떤 식으로 엄마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들들은 이게 문제라고 별로 인지가 안 돼요. 이 정도는 아내가 견뎌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어머니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재하는 입장에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100% 뭐라고 얘기냐면 야 땡땡이가 너한테 그렇게 시키디? 이게 100%거든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아들 며느리가 명절이면 선물을 준비해 오잖아요. 그런데 둘이 같이 준비한 선물을 끝내
우리 아들만 준비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들이 계세요. 상담 사례 예를 들어보면 이 며느리는 명절에 갈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엄청 열심히 고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골라가지고 좋은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세상에 바쁜데 어떻게 이걸 골랐니? 너는 일도 많은 애가 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혼자 고른 게 아니고 우리 땡땡이랑 같이 골랐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나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겠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며느리가 그 순간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요즘 결혼하면요 친구들이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고 경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들이 번 돈이 아니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공동의 자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사오거나 용돈을 줬을 때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될까요? 당연히 며느리지. 며느라 너무 고맙다. 쟤는 그런 거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 덕에 이런 것도 선물을 받는구나. 이러면 이 며느리는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처음부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과 시어머니의 언어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벌써 상처 받아가지고 잘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고 좋은 말을 해주면 어떤 며느리가 안 하고 싶습니까? 더 잘하고 싶지. 네 번째는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 상담을 꽤 오래 했고 요즘 95, 96년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오기 시작했다니까요? 난 이 친구들이 그냥 부부 성격 차이로 저를 찾아오기를 바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10월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알아요? 명절이 끝나고 친정 가는 문제로 갈등을 한다는 거지. 아직도요? 네. 제 시대, 이 70년대생이 있었던 문제가 90년생들이 겪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슬프긴 한데 명절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친정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먼저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 어른들도 배로 가거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라고 해야겠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여기서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남편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하게 자란 내 아들과 귀하게 자란 우리 며느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귀한 만큼 내 며느리도 누군가의 집에 귀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아침 먹였으면 바로 보내시고요. 그 양심껏 명절이 2번이면 한 번은 너희 집부터 가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5번째는요.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꼭 명절에는 온 가족이 같이 지내야 된다.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도 되게 많으세요. 사례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거리였어요. 명절 때 우리 뉴스 보면은 서울부터 뭐 부산까지 지금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야. 장거리다 보니까 평소에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끔 12시간씩 걸려가지고 고향집에 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왜 전화할까요? 조수석에서 잘 챙겨라. 그렇죠! 정답! 조수석에서 졸지 마라. 그래서 며느리가 졸까봐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번 정도는 예의상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계속 연락이 오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며느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졸까봐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 위험하니까 며느리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절 때 오라고 해야 돼요? 안 오라고 해야 돼요? 내 아들 위험하면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 내려가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잘 내려오면 고맙다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5가지 명절 관련된 이슈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우리 시어머니들이 보고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럴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보면 좋겠다. 우리 아내들이 어디 포인트에서 어떻게 기분이 나쁜지 알아가는 거. 물론 우리 아내가 어머니가 A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대답해. 근데 다음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 B를 얘기해요. 자기야, 엄마가 B 얘기할 때 뭐 했어? 내가 얘기하라고 했잖아. A라고 얘기 안 하시던데? 그래서 B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계속 새로 생기고 있는데 그 경우의 수에 대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남편들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육을 왜 받느냐? 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모든 영역에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끼리 해결이 잘 안 되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내한테 계속 명절만 끝나고 오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부부 갈등이 계속 금이 난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